안녕하세요. 역사를 재밌게 들려드리는 역사쌤 김정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7호 사적 530호인 신곡서원입니다. 자, 이 서원은요, 1650년 조선 효종 때 정함 조광조 선생의 학덕과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었고요. 그 후에 심곡이라는 현판과 땅, 노비 등을 하사받아서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이곳은 조광조 선생이 부친상을 당해서 심효를 하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는 조광조 선생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로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 서원은요,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표령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원은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향교가 나라에서 세운 지방 공립학교였다면 서원은 사림들이 세운 지방 사립 중등학교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과 향교 두 곳 다 교육의 기능과 또 선현 배양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서원은 우리나라의 선현만을 모시고 배양을 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신곡서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앞쪽에 보시는 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 붉은색 창살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문은요, 홍살문입니다. 자, 이 홍살문은요, 바로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고 있는 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곡서원 안으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우리가 서원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문의 이름이 바로 외산문입니다. 자, 외산문을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했던 강당, 그리고 그 뒤에는 내산문, 마지막에는 사당, 그래서 즉 홍살문에서 사당까지 모두 일직선상에 있는 조선의 전형적인 서원의 형태인 전학후묘, 앞에는 공부를 하고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 전학후사의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산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동입서출, 동쪽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서쪽 문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도 동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토론했던 장소인 강당 일소당입니다. 자, 일소당이라는 현판은 안쪽에 걸려 있어요. 그 이름은요,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가셔서 사약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절명시의 한 구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자,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나의 붉은 마음 환히 비추리. 예, 그 구절 중에서 해일 밝을소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자, 이 강당에서는요, 당상관 이상의 높으신 분들이 스승을 자처했고요. 이곳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유교 경전, 특히 사서삼경 등을 공부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 학생들도 지금처럼 시험을 봤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치렀을까요? 지금처럼 시험지에다가 답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네요. 자, 채점 방식은요, 맞은 학생들에겐 통이요, 틀린 학생들에겐 불통이요 라고 주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강당 일소당 좌우로는요, 집이 먼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동제인 거인제와 서재인 유의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앞쪽 칸을 보시면요, 3칸 정도의 규모가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을 봤을 때 학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신곡서원이 교육의 기능도 담당했지만 선현 배양의 기능이 조금 더 컸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곡서원의 도서관 역할을 했던 장서각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곳이 장서각입니다. 자, 장서각에 예전에는요, 468권이 넘는 책과 그 책을 찍어냈던 목판 등 많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85년 도난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선사, 정한집 등 몇 권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유리관 안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산문을 통해서 사당 쪽으로 가보도록 하실게요. 네, 내산문 안쪽에 있는 이곳은요, 사우라고 불리는 사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는요, 중종 때 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위패를 모시고 2월과 8월 중정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조광조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분이시죠. 자, 우리 그 많은 개혁 정책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자, 미신타파. 자,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정치 인연과는 맞지 않는다. 소격서를 폐지하라. 네, 또 자, 현명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뽑는 시험을 치르자. 현량과 실시. 네, 그리고 자, 저 자격 없는 공신들의 지위를 박탈하시오. 위훈 삭제 등등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파의 모함에 부딪혀서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주초위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송충이가 먹으니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글귀. 네, 그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셔서 25일 만에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광조 선생님 위패 옆에는요, 또 한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조광조 선생님의 벗이었으면서 산수화의 대가로 알려진 학포 양팽손 선생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이 두 분에 얽힌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바로 이 사후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나이 차는 6살이었어요. 조광조 선생이 25살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만났다고 하네요. 조광조 선생은 진사시에, 학포 선생은 생원시에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자, 후에 성균관에 들어오셨을 때요, 많은 학생들이 학포 선생을 시골에서 온 촌뜨기라고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그때 조광조 선생님만은 그들을 만류하며 학포 선생을 감싸주고 그의 높은 학식과 재능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더 가까워지셨겠죠. 자, 그 후에 조광조 선생님이 반대파의 모함에 화를 입은 김효사화 때 조광조 선생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파직을 당하시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고향인 전라도 능주로 내려와서 학포당을 짓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을 때, 와, 이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조광조 선생님이 그쪽으로 유배를 오신 거예요. 자, 유배 오신 조광조 선생을 매일같이 학포 선생님은 찾아가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그리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전에 조광조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의 곁에서 난초의 향이 풍기고 그의 기상은 비계인 청명한 하늘과 같으며 밝은 달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평생의 직이셨던 거죠. 자, 유배 온 지 25일 만에 사약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학포 선생은 제일 먼저 달려가십니다. 자, 그 당시 조선의 법은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반역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친구의 시신을 거두어 묘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도 지내주었다고 하네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분처럼 정말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평생의 벗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은 담장을 통해서 우리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큰 나무 하나 보이시죠? 400살이 넘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자, 이 느티나무는요, 서원이나 향교에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자, 뿌리를 내리면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지를 쭉 뻗어서 풍성한 나뭇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는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의 나무예요. 자, 이런 느티나무 말고도 이 서원에는 정말 많은 건목들을 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나무를 보러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자, 그러기 전에 이렇게 신성한 지역이었던 서원에 예전에는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 물건이나 막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들어올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골든벨 퀴즈에서도 열심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니치나무 이외에도 많은 거목들을 서원에는 심고 있는데요. 자, 이 나무들을 한번 봐주세요. 바로 행단이라고 부르는 은행나무입니다. 자, 이런 거목들은요, 서원의 나이를 알려주는 나무이기도 하죠. 특히 서원에는 이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옛날에 공자께서 이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나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요, 바로 이렇게 연꽃을 머금은 작은 연못, 연지입니다. 자, 이 연지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돌로 네모 모양으로 바깥쪽은 쌓았고요, 안쪽은 둥근 섬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놨어요. 자, 저 둥근 섬은 소우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연못 하나에도 조선의 조형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자, 무슨 사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천원지방 사상이죠. 유교 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의 조형 원리가 이런 작은 연못 하나에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곡서원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꼭 한번 신곡서원 찾아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